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자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있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도 박스권과 추세선을 돌파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박종현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오늘 중요한 하루를 또 네. 함께하게 됐습니다. 네. 시장을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네. 일단 이번 주는 워낙에 좀 투자 심리가 조금은 이제 완화되기도 했고 위축이 네. 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뭐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네. 그러다 보니까 방어적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였는데요. 네. 시장 역시나 마찬가지로 박스권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시장이 올라오면은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면서 좀 현금화를 좀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좀 여러 가지 좀 차트를 좀 준비를 했는데 시장 자체는 뭐 아시다시피 여전히 종목 장세, 박스권 시장입니다. 2,300부터 2,500 구간에서 어느 정도 박스 구간을 보이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2,400에 대한 돌파나 2,350에 대한 지지 테스트. 지금 현재는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21선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를 하는 구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코스피 차트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지금 현재 21선 부근에서 오늘도 어느 정도 미시장이 좀 내려서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1선 부근에서는 지지가 가능한 구간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코스닥도 보시게 되면은 동일하게 이 노란 라인이 21선입니다. 21선 부근에서 오늘 지지력 테스트를 하는 구간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 글로벌 차트를 좀 제가 좀 추가적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 지금 글로벌 차트 S&P 500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장기 이평선에서 방향성을 좀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글로벌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어느 정도 2월 FMC, 1월 초에 대한 FMC를 대비해서 약간 경계심이 있는 구간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상해 종합,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추세선은 이제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그나마 글로벌 국가 중에 가장 경제 전망이 좋은 중국 같은 경우에 가장 흐름이 좋고 국내 시장은 보시게 되면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연휴이기 때문에 2월 초까지 좁은 박스권 내에서 또 굉장히 변동성이 있는 테마 시장이 좀 전개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매크로 분석을 이제 추가적으로 준비를 했는데 한번 차트를 하나 좀 보여주시면은 제가 OECD 선행지수에 대해서 이전에 한번 지수가 어느 정도 1차적인 바닥을 체크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게 되면은 지금 지표 자체가 100 이하로 왔을 때는 경기가 좀 침체 국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이전 지표가 98까지 좀 내려와 있습니다. 다음 발표할 때 이 지표가 어느 정도 낙폭이 축소되는지 아니면 98포인트 위로 올라오는지가 경기 침체에서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바닥 부분이 명확하게 이제 체크가 될 부분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OECD 선행지수 같은 경우는 3개월에서 6개월 후에 이제 경기 지수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만약에 낙폭이 축소되거나 98포인트 위로 올라온다면은 명확하게 일단 시장이 경기에 대한 부분은 지수에 이제 반영이 되면서 지수의 바닥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체크가 될 수 있는 지표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전에 한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미국 반도체 쪽 아무래도 지수는 반도체로 분석을 해야 삼성전자에 따라서 국내 지수가 움직이기 때문에 반도체 SK 하이닉스와 함께 최근 뉴스에 보시면은 작년 4분기에 이제 감산을 실제적으로 낸드 플래시 부분을 일단 감산을 진행했기 때문에 반도체 쪽은 감산 뉴스가 나오게 되면은 1차적인 바닥으로 좀 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이제 키친 사이클, 재고 사이클과 동일한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재고 사이클이 1분기에 어느 정도 반도체 정점이 될 거다라는 뉴스가 또 나오고 있고 실제 그 사이클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이제 좀 면밀하게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은
반도체 공급업체가 이제 감산 효과가 실제 이제 반도체 업종의 주가 반등으로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외국인이 매수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 이제 유통 재고가 더디게 이제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또 뉴스가 또 컨셉에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면밀하게 좀 검토해야 된다. 좀 이렇게 마무리를 좀 질 수가 있고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21선 쌍바닥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21선 이렇게 쌍바닥이 만들어지면 보통 이 정고를 돌파하게 되면은 추세가 전환하는 구간으로 좀 판단이 되는데 제가 예상하기는 일단 1차적으로 한번 돌파 시도를 했고 2차 시도를 했고 이번에 상반기에 한번 3차 시도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숨고르기 이후에 한번 3월 FOMC가 마지막 최종 금리가 결정되는 순간에 그 부분이 나오게 되면은 아마 2,500 구간을 돌파하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리 드리면은 박스권 시장에 단기적으로 우리가 투자할 부분에 대한 부분하고 반도체, 뭐 앞서 프로에서 신재생 관련된 정책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중장기로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이런 부분을 좀 나눠서 좀 투자를 좀 진행할 필요가 있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먼저 지난 시장을 좀 더 봤을 때 네. 박스권 종목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얘기 주셨고요. 지금 OECD 경기 선행지수의 하락폭이 좀 완화되는 부분에서 네네. 우리가 그래도 경기 개선을 좀 기대할 수 있겠다 얘기 주셨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해서는 감산 뉴스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부분부터 1차적인 바닥이 확인될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 얘기 주셨고요. 그리고 3월에 FOMC에서 최종적으로 금리에 대해서 이제 확정이 난다면 그때부터 우리가 좀 2,500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다음 주에는 3거래일밖에 열리지 않잖아요. 네네. 이때 우리가 주목할 만한 섹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지금 현재 뭐 누가 보더라도 주도주는 아무래도 AI 관련된 종목군하고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뭐 발표가 네. 나오는데 아마 오전에 이제 발표가 나오면은 시세가 어느 정도 올랐다가 또 최근 시장 보시면 윗꼬리가 굉장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올라오면 수익을 좀 챙기는 전략을 좀 대응하시는 게 맞겠고 OECD 추가적으로 좀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 예전 보시면 주가 지수가 98포인트 부근에서 거의 바닥이 만들어진 패턴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장에 대해서 하단은 2,000까지도 열려 있긴 하나 지금 구간에서는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어느 정도 외국인이 수급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바닥에서 올라가는 형태로 지금 추세가 올라가는 형태의 방향성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은 2021선 2,340포인트를 종가 이탈하지 않으면은 일단은 상방으로 포지션을 보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더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AS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12월 9일에 제시해 주셨던 제주항공 정말 이 차트 보면 정말 잘 갔습니다. 11월에 저점 기록하고 나서부터 어제 장에서 최고가 기록을 했죠. 16,6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저희 수익률도 최고가 기준으로 21%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브리핑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최근에 여행 가는 분들 정말 많으셔서 네. 제가 어떤 사진을 봤는데 이제 공항에 가려면 미리 4시간 전부터 가서 줄을 네. 서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네, 뭐 사실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저는 뭐 리오프닝보다는 원화가 강세될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 항공이라고 네. 판단이 들어서 차트보다는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을 좀 추천을 드렸고 실제 리오프닝이 이제 중국 쪽이 일단 살아나야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도 올라오고 관련해서 이제 뭐 아웃바운드 형태로 있는 여행사, 항공주는 아직도 그래도 추세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16,000원 부근에서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신 다음에 17,000원까지 추가적으로 보실 분들은 17,000원까지 단기적으로 좀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21선 이탈 없으면은 15,000원, 17,000원까지 어느 정도 목표까지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아리아님이 유튜브 채팅창에서 시황 맛집이다, 쪽집게 시황이네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거기에 이어서 제주항공 수익도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 주셨어요. 그리고 차트박사 청도님도 제주항공 대박 수익 감사드린다 라고 얘기 주셨거든요. 어제 최고가가 나온 만큼 익절 라인도 궁금하셨을 텐데 16,000원 선으로 잡아주셨고요. 이제는 17,000원까지 한 번 더 지켜보자 얘기 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 얘기 드릴게요. 12월 16일 유망주였던 CS 베어링입니다. 어제
풍력 네. 에너지 관련주들이 다 같이 올라갔었는데 약간 또 일부 종목들이 마감까지 그 강세가 이어지지 못했어요. 네. CS 베어링도 5% 정도 장중에 올랐다가 2% 빠지면서 마감을 지었거든요. 최고가 기준 수익률 9%인데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지금 신재생 에너지하고 반도체 쪽이 굉장히 좀 답답한 흐름을 좀 네.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중기적으로 좀 보셔야 될 부분은 일단 산업군으로 신재생 에너지도 굉장히 좋고 원전 쪽도 이제 최근에 저도 추천을 드렸는데 좀 박스권에 갇힌 흐름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중 이제 풍력 쪽 CS 베어링이 중소형 종목 중에 대장주라고 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일단은 신재생 에너지는 올 한 해 좀 여러분들이 중기적으로 주목해야 될 업종 중에 하나고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관련 풍력 중에 해상 풍력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고 대장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박스권 내에서 매집 흐름이 나온 다음에 저는 10,000원권 돌파 이후를 좀 수익 구간으로 좀 목표가를 좀 잡으시고 중기적인 안목으로 좀 끌고 가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실제 실적 발표가 된 후 그리고 미국 IRA 관련된 인프라 법안이 어느 정도 발표가 됐을 때 본격적인 흐름이 좀 나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사 같은 경우는 10,000원 이하에서는 일단은 매수 보유 의견 드리고 목표가는 10,000원 이상으로 좀 중기적으로 좀 안목으로 좀 보자 이렇게 AS 드리겠습니다. 네. 호랑이님께서 박종현 대표님이 제대로 설명을 해주시네요 라고 얘기 주셨습니다. CS 베어링이 일단은 중소형 풍력 에너지주 중에서는 좀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10,000원 아래에서는 보유 매수 관점에서 얘기 주셨고요. 10,000원을 넘어서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목표 주가 바라보자 얘기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개하실 종목들 하나씩 체크해 볼 텐데요. 이제 연휴 앞두고 마지막 장에서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면 좋을지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실리콘2입니다. 화장품 관련주들 계속해서 잘 가는 분위기 나타내는데 어제 이 종목이 장중에 또 급등을 했었어요. 장중에 22%나 급등했다가 윗골이 좀 달고 13% 정도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가격 전략도 궁금하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동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21선 이렇게 돌파를 했고 이전에 한번 시세가 한번 좀 크게 나왔던 종목입니다. 실제 이제 오늘 정부 발표가 나오면은 그래도 한 번 정도 트레이딩하면서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을 보고 있어서 준비를 했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일단 KBT 브랜드 제품을 전 세계 한 150여 개국에 일단 온라인으로도 판매하는 기업으로 좀 보시면 되고 실제 이제 온라인으로 한 150여 개의 기업들을 일단 제품을 소싱해서 공급하는 이커머스 기업이니까 뭐 전체적으로 리오프닝 관련된 기본적인 수의 대장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9월에 이미 뭐 매출액이 22%, 영업이익이 25%, 그리고 단기 순이익이 17% 이상 증가한 상태인 기업이고 목표 가격은 일단 3,700원으로 수익 목표가를 잡으시고 매수는 시초가 이하로 좀 분할 매수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2,500원을 일단 바닥에서 돌파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2,5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 관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실리콘2 확인해 봤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 그리고 목표 주가는 3,700원, 손절가 2,5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실리콘2 좋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진원님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 돌파 형님의 실력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시는데요. 두 번째 종목도 한번 기대가 됩니다. 바로 벨로프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 제시해 주시는 실리콘2 벨로프는 최근에 다 이렇게 급등이 한 번씩 나왔다가 살짝 이게 윗꼬리가 달린 종목들 얘기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벨로프 같은 경우에도 1월 18일에 최고가를 또 찍었던 종목이거든요. 바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으로 일단 화장품하고 관련된 뭐 제품 방금 추천했던 실리콘2를 추천드렸는데 게임 쪽이 일단은 현재 AI나 이런 메타버스 이제 주도주 라인에서 그나마 밸류 하단에 있는 구간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벨로프 같은 경우는 게임 하시는 분은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뮤 온라인이라는 게임을 실제 중국 파노가 일단 승인이 됐기 때문에 관련된 일단 실제 중국 쪽 관련해서 실수혜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온라인 모바일 게임 공급업을 하는 회사고 작년 3분기도 굉장히 매출액이 59% 이상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100% 이상 증가한 좀 재무적으로 좀 게임 종목 중에 좀 튼튼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트적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돌파 라인이 1,675원입니다. 그러면 1,675원에서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이제 매집봉이 이미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매집봉 저가인 제가 볼 때 1,600원 이탈 없다면은 시세가 한번 나올 구간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손절 가격은 1,600원 종가 이탈 없으면은 홀딩 하시면 되고 지금 뭐 시초가 분할로 매수를 좀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목표 가격은 1차적으로 2,000원, 2,000원 제시해드리고 2,000원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어느 정도 절반 매도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가적으로 AS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벨로프는 매수가를 1,650원부터 1,800원 정도로 얘기를 주셨습니다. 혹은 종가 매수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2,000원 넘어서고 나면 절반 매도하고 또 시그널을 주신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손절가 1,6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시간에는 금요일마다 이렇게 돌파 매매로 함께하게 네네. 되신데 지금 오후에는 10x10이라는 네. 프로그램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잘 되고 있나요? 10x10 일단은 뭐 손실 없이 일단은 새로 오픈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네. 이전에 추천했던 종목군들이 지금 현재 뭐 솔트룩스, 뭐 셀바스 AI 이런 네네. 종목군들이 현재 시장 주도주로 일단 나오고 있어서 일단은 앞으로 좀 기대를 갖고 지켜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오전에도 오후에도 잘 잡아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공개방송 준비하고 계신데요. 네. 설 연휴 마지막 날 또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네. 다음 주 화요일 저녁 6시에 제가 한 달 전에 산타 선물로 드렸던 솔트룩스가 지금 현재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시장 주도주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시장 다음 주 화요일 저녁 6시에 또 설날 선물을 좀 여러분들한테 준비를 했습니다. 오셔가지고 앞으로 이제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매크로 지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좋은 종목도 하나 준비했으니까 노란톡 들어오셔가지고 다음 주 화요일 많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대단한 솔트룩스를 또 네. 미리 얘기를 주셨었군요. 이번에 설날 선물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박종현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